이어서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면서 전략과 종목 정비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만나보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국민연금이 올해 2분기에 카카오뱅크와 롯데지주 주식을 5% 넘게 새로 사들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은 모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메모리 반도체 제품인 D램 매출이 2개 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D램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900만 달러 줄어든 103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장자회사 하만이 일본 도요타와 5G 차량용 통신 장비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1,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아람코가 롯데케미칼과 블루수소 동맹을 추진합니다. 아람코가 전 세계 주요 기업과 손을 잡고 사우디아라비아 한지에서 추진 중인 블루수소 암모니아 프로젝트의 유력한 한국 파트너로 롯데케미칼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등을 전개하는 국내 골프웨어 1위 기업 크리스 FNC가 니트 의류 OEM 업체 국동을 340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크리스 FNC는 이번 인수를 통해 제품 생산 납기를 앞당기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올해 2분기 경영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이 2,92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반면 한지는 영업이익이 64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6.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등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요. 시선을 살짝 돌려볼까요? 바로 국민연금의 동향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최근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빠지고 있는 시장, 투자자분들의 분노에 연기금이 기름을 붓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래도 2분기 동향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동향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요즘에 진짜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주가 방어나 지수 방어에 신경을 못 쓰고 있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아쉬운 국민연금 소식인데요. 국민연금이 올해 2분기에 카카오뱅크, 롯데지주 등의 어떤 주식을 5% 이상 사들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어제 국내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요. 일단 이번 8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를 전체적으로 집계해본 결과 일단 신규 5% 이상 편입 종목은 카카오뱅크, 롯데지주, 오스템임플란트, 그리고 롯데렌탈, 하나투자증권, 효성중공업, 현대로템, 대한해운, HDC, 화신 등 22개의 기업을 신규 편입했고요. 한미글로벌이나 롯데푸드, 매드팩토, 북악약품, 제주항공,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1개 기업을 편입해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이나 LG전자, GS건설, 네이버, SK하이닉스, 메리츠 등은 1% 정도씩 감소시켰고요. 이로써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279개 기업의 평가액이 8일 기준으로 121조 5,292억 원으로 지난 3월보다 21조 5,879억 감소했습니다. 물론 평가액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수가 좀 많이 밀리고 주가가 많이 밀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서 철저히 투자를 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좀 줄여간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어느 정도 국내 지수 상황이 좀 좋지 못하면 주가와 지수의 방어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거의 연기금은 매도 일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비중을 줄인다고 절대적인 투자 금액 수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연금 자산 폭의 증가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좀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조금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연기금이 특정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안전판 역할을 못 해주는 부분 또한 야속함이 있거든요. 일단 연기금 지분을 모두 처분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태국에서 부스터샷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있었지만은 지분을 전량 처분을 했습니다. 지분 변동이 있었던 종목 안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연금에서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금액으로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입니다. 물론 시황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주가의 그 상승률은 그러니까 주가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지금 이 뉴스를 이제 보시면 종목의 편입과 편출이 있는데요. 참고만 할 뿐 사실 맹신할 수 있거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종목 안에서도 지분을 많이 늘린 종목들이라든가 혹은 이 오늘장 올라를 통해서 이제 그 언급이 되었던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그 뭐 22가지, 23가지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삼양식품 눈에 띕니다. 원재료비 상승의 가격 전가 성공, 뭐 이런 음식료 곡물과 격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삼양식품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 박우경 차장님이 많이 언급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화신이라는 자동차 부품 종목도 있었고 주목을 앞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성광밴드 이 산업용 피팅 전문 기업이죠. 이것도 올해 LNG라든가 어떤 에너지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업황 수주 증가 등으로 매출 상승이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국민연금의 변동이 있었던 종목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짚어주셨고요. 자, 다음 이슈는요. 삼성의 하만, 일본 도요타를 뚫다 한 채널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된 소식인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삼성이 인수한 전장기업 하만이 BMW 전기차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 도요타로부터 장비 납품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뉴스 사실 수주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상징적인 좀 뉴스로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전장자 회사죠. 이제 하만이 일본의 도요타를 우군으로 확보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첫 번째 시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업계에 따르면 하만은 도요타와 5G 통신 그 텔레매틱스죠. 장비 공급 계획을 이번에 체결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 공개 안 됐습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 안팎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텔레매틱스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와 무선 통신 그리고 위치 추적 장치죠. GPS 등 결합해서 차량의 통신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는 물론이고 이제 차량 사고 발생 시에 긴급 구조나 뭐 도난 차량 위치 추적 가능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만은 삼성전자의 5G 기술을 이용해서 텔레매틱스 장비를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BMW 전기차에 최초로 공급을 했고요. 이번에 도요타로 첫 수주를 성공했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만은 이번 텔레매틱스 장비 납품은 물론이고 디지털 칵핏 등으로 이제 보폭을 좀 더 넓혀할 계획이다라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이번 디지털 칵핏 같은 경우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는 전장 부품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전 세계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하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또 의미 있는 이런 수주도 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하만 이슈 터지면은 국내 증시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기업은 아남전자입니다. 시간 외에서도 아남전자가 상한가를 갔고요. 근데 이번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좀 주시해 보면은 좋을 전장 관련주,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관련주는 어떤 종목 대리님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남전자 맞습니다. 시간의 상승 급등 마감해서 바로 반응을 했고요. 이후로도 이제 흐름이 중요하긴 할 텐데 과거 17년도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하만 인수 성공을 했을 때에도 바로 그 아남전자가 하만의 어떤 산하 브랜드 하만카돈의 협력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상한가를 직행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산업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주지할 상황인 거고요. 아남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오디오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이제 회사인데 최근에 아남전자가 주가가 급상승하고 이제 그 시장에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하만이 또 아마존 웹서비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다 맞물려서 어떤 매출의 성장성이 지금 4년 내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매출이 이렇게 높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회사의 성장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셨지만 삼성이 지금 전기차를 만약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 어떤 그 음향 시스템이라든가 카 인포테인먼트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기기들이 하만의 제품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여기서 분명히 안암전자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암전자 글쎄요 오늘 뭐 상한가 이런 여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볼만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좀 시가총액이 좀 작고 이래서 이제 그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업인데요. 에스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차량용 스피커 매출이 한 46% 차지를 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가 하만, 현대차, 기아차 이런 주요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하만의 또 블랙박스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과 손을 잡다 롯데케미칼 뉴스 체크해 볼 텐데요. 폐 플라스틱 쪽에서도 활발히 속도를 내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분루수소에서도 좀 부지런히 보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탄소 포집을 하면서 만들어낸 수소가 분루수소, 이 암모니아에 대한 건데 암모니아와 같이 한번 논의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인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일단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이죠. 아람코가 롯데케미칼과 분루수소 동맹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아람코가 전 세계 주요 기업과 손잡고 이제 사우디 현지에 추진 중인 게 현재 지금 분루수소 그리고 말씀하신 분루 암모니아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유력한 이제 한국 파트너로 이제 롯데케미칼 선택했다라는 부분이 좀 전해졌습니다. 일단 사업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지금 착수가 된 상황이고요. 양사 경영진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코가 최대 150만 톤 규모의 분루수소를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방안을 조율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일단 두 기업은 아직까지 뭐 MOU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프로젝트 지분 투자나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수소 에너지 사업단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업계에서는 올해 내로는 지금 뭔가 이제 공동 사업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어떤 지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GS 에너지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와 함께 이제 블루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지분을 한 10%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20만 톤 규모의 물량 확보지였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제 한번 체크해 보니까 GS 에너지 투자 규모가 한 600억에서 1000억 정도 규모가 이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보다 도입 규모가 크니까 금액 자체도 좀 더 크지 않을까. 최소 600억에서 1000억 이상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롯데케미칼도 좀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해보고 있고요. 참고로 그런 부분들이 당장 뭐 업종이나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때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케미칼은 친환경의 진심입니다. 수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PI 첨단 소재 인수권을 비롯해서 폐플라스틱, 2차 전지 전액 소재 등 아주 열정과 적극성인 뉴스플로우만 보더라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당장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가 가시화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MOU 이런 거를 체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6조 원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계획에서 지금 실제로 어떤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2분기 실적에 바로 반영되고 3분기 실적에 바로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점 투자자분들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기사에 이제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롯데케미칼이 지금 추진하는 친환경 사업 진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수소, 배터리 소재, 케미칼 리사이클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이번 뉴스는 수소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진 것 같고요. 수소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활용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 영역에 진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아람코가 롯데케미칼, 롯데그룹을 이제 지목을 한 이유 중에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니까 롯데정밀화학이 국내 암모니아 유통량의 70%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린 암모니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이 수소 생산과 운송을 위해 이제 그 어떤
케미칼 기체 수소 충전소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또 SK가스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가스도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같이 투자자분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기업들은 지금 다 거의 진출을 해 있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GS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지금 SOL과 협력을 해서 지금 MOU를 체결을 이미 했고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는 현대로템인데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어떤 수소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에코플랜트 사업이라든가 수소 축출기 그리고 수소 충전기 이런 구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해외 수소 추출 순수 기술을 도입을 해서 지금 국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수소 추출 시설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약 80% 이상 국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 수소 추출기 수주라든가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현대로템도 반드시 어떤 편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잠정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코멘트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서울반도체와 한진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서울반도체는 작년보다 못했고 한진은 작년보다 매우 좀 잘했네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한 두 개 기업 좀 빠르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서울반도체가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YOY로 13%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했고요. 자세한 거 좀 있나 제가 살펴봤더니 자세한 내용 발표 안 나왔고 8월 달에 초에 공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발표할 거다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상세 내역이 확인이 안 되니까 8월 초에 발표하면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진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YOY 17.8% 매출 증가, 영업이익은 8.4% 증가했고요. 일단 한진은 M&A DNA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노삼석 대표이사가 이 부분은 가능성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해외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런 멘트를 했으니까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잠정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속출을 할 텐데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서울반도체 이제 주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부진한 실적을 사실 낸 거잖아요. 구체적인 코멘트는 8월에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 주가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디스플레이라든가 LED의 강한 수요는 좀 일단락된 부분인 거고요.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재고 조정 사이클을 좀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즉 주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니 LED TV라든가 어떤 차량용 LED의 의미 있는 성장까지는 인내심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향후 매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점진적인 조금 장기 관점에서의 매수 관점은 충분히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인 IT 제품의 어떤 수요 둔화 속에서도 자동차향 매출액이 실적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8월 달에 코멘트를 할 때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이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서울반도체를 조금은 긍정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택배 하역 사업을 통해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꾸준하게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전 풀필먼트 센터 개장을 통해서 택배 매출도 올해 대비해서 20% 정도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시장에서 하고 있고요. 하역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2위 택배업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만 이 한진은 택배 사업 못지않게 하역 사업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도 올해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장 전략과 전망으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은요? 네, 이번 주 많습니다. 금통에서 어떻게 발표할지, 미국 CPI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정말 내용들이 많은데요. 일단 최근까지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적인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중장기 실적주 위주로 지금은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수급으로 올랐던 기업들보다는 이제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실적이 좋은 기업이 지금 손실이 크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일단 여기까지만 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나스닥이 급락을 했고 하지만 선물 주가 지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진 않고 있습니다. 또 달러 인덱스가 108까지 찍었다는 부분 오늘 국내 증시에 굉장히 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김효준 대리님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럽 쪽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또 불거지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를 보이고 그래서 또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가는 그래서 저희 지금 국내 증시에는 또 외국인 수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바닥을 좀 다지는 그 모습을 보이고는 있긴 합니다만
계속 언급드리는 것처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지 여부 사실 굉장히 여전히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만기라든가 금통이라든가 물가지표 어떤 각각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게 수요일을 중심으로 주 후반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일단은 오늘장 전략을 비롯해서 오늘장 이후로 좀 어떻게 스케줄을 짜면 좋을지 알려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